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만약에 20살로 돌아간다면, 어떤 것을 행동해야 될까? 어떤 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주 제목으로 놨던 게 AI 고금리 시대 세 가지 자본으로 인생이 좀 갈릴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과거로 돌아간다면 비트코인을 사겠다. 그 다음에 뭐 금을 사겠다. 그 다음 뭐 엔비디아를 사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거보다도 좀 더 본질적으로 물론 그것도 되게 좋은 부분에 속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자를 하긴 하는데 자본금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지. 만약에 현재 20살인 분들은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런 자본을 키워나가야 될까? 당장 20살 됐을 때 우리가 돈이 없을 확률이 높잖아요.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닐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 AI가 일을 어떻게 이 잡 시장을 다 어떻게 보면 어, 신입들에 있어서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일거리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20살인 분들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거는 꼭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살로 돌아간다면 지금 20대 분들은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을까? 자본금이 아예 없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살로 돌아간다면 나는 뭐를 바꿀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오늘의 단서가 될 텐데 바로 시간이 복리라는 겁니다. 네, 시간이 복리라는 거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분들한테도 시간이 복리로 쌓이고 있죠. 이미 쌓인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쌓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을 쌓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20대 초반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짜 자산은 시간. 근데 시간은 모두나한테 똑같은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요. 24시간. 똑같죠? 네. 근데 그 시간의 속도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냥 시간은 어쨌든 똑같아요. 모든 분들한테 20대든 30대든 40대든 뭐 평생 다 똑같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20대 때, 20살 때의 집중력은 조금 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50살인 사람과 20살인 사람, 20살인 사람의 순간 집중력은 정말 많이 달라요. 특히 그리고 회복력도 다르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봤을 때, 어, FPS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옛날에 서든어택 같은 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거. 그게 결국엔 집중력이나 마찬가지인데, 페이커가 어떻게 보면 롤 같은 게임을 과거에 잘했던 물론 지금도 잘하지만, 어, 과거에 잘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그 전성기 때가 있습니다. 그 전성기 때는 대부분 20살과 가깝죠. 그래서 그때의 집중력과 회복력은 정말 남달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살 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자산 중에 하나는 이 집중력과 회복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많이 다쳐봐라, 많이 실패해봐라. 결국에는 그게 실패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집중력과 회복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은 바로 자본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살 때 그러면 내가 집중력도 뛰어나고 시간도 넉넉히 있고 회복력도 굉장히 뛰어나는데 이 상태에서 어떤 자본을 선택하고 어떤 자본을 배분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꿈을 가져라. 사실 이 꿈을 가져라라는 말은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20살인 분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20살 때부터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25살 때까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그냥 적당히 벌고 그리고 취업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정식적인 루트를 따라가는데 현재 20살인 분들을 과연 그 정식적인 루트가
통용될 것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땐 사실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 공정한 전략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 조언보다도 이 20살 때 생존과 성장의 설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의 현실 데이터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신입의 시작이 바뀌었습니다. 채용 둔화와 AI 수요 증가에 따라서 구조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OECD에서도 실업과 고용 압력이 국가별로 남아 있고 구조적 요인이 커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인디드라는 취업 사이트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도 전체 채용이 둔화해도 AI 언급 공고 비중은 기록적이다. 그러니까 AI 트래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4.2% 정도, 25분의 1 정도 수준으로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베스토피디아에 대해서 인베스토피디아 여기에서는 엔트리 잡 그러니까 반복 업무 엔트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신입이나 외국에서는 신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엔트리 잡이나 반복 업무 같은 데서는 좀 재편되고 있다. 그러니까 신입에 대해서 조금 시장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반복 업무 관련돼서 AI가 대체를 많이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황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가 재설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신입의 길과 지금의 신입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인지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프레임은 AI와 고금리 그리고 불확실성 시대 어떤 세 가지 자본을 갖고 갈 것인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스킬, 프루프, 바이럴. 이 세 가지인데요. 이걸 다시 풀어보면은 첫 번째로 학습 자본입니다. 러닝 캐피탈. 스킬이 복리로 불어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증거 자본입니다. proof 캐피탈. 결과물이 신뢰로 남는가? 세 번째 생존 자본 viral 캐피탈. 건강, 관계, 기록이 지속 가능한가?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에서 핵심은 어떤 무언가의 자본이 계속해서 쌓일 수 있는 이런 복리 상태인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학습 자본은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렌 버핏이 계속 얘기했죠.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라. 20살 때는. 그래서 이 학습을 하긴 하는데 그럼 어떤 것을 학습하고 어떤 것을 증거로 남기고 그리고 어떤 것을 생존으로 시킬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20살은 뭐 돈이 부족해도 된다. 대신 복리로 커지는 이 세 가지 자본을 설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즘에 20살뿐만 아니라 10대 분들도 돈 욕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욕심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비싸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대하고 20대들한테 너네 지금 돈 생각할 게 아니라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과거의 10대가 사 먹던 거, 음식들, 그리고 옷 같은 거, 우리가 입던 것들, 그리고 게임하던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렴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1,000원대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았고, 하루 10,000원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10대, 20대 때. 근데 지금의 10대, 20대는 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SNS가 발달하고, 그리고 두쫑쿠, 마라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비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10대, 20대한테 너네 돈 욕심 부리지 말고 공부만 해라? 그 공부가 과연 향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 AI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돈 욕심 부리지 마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여기 학습 자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 학습 자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돈에 관련된 이 경제 관련된 투자 관련된 공부를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10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거. 단순히 너는 돈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수능 준비만 해라.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AI를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AI는 반드시 수능이란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 자본에 있어서는 수능 공부 절대 아닙니다. 수능에 대한 학습 자본이 아니에요. 수학, 영어, 물론 중요하죠. 공부해 놓으면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학습 자본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학습 자본이 제일 중요하다. 즉, 이건 무엇이냐? AI를, 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AI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AI를 포착할 수 있는 것. AI 이후에 어떤 로봇 같은 것들, 우주 관련된 것들,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되는 세상을 인지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뉴스가 나왔는데, 아, 그냥 똑같이 뉴스가 나왔구나. 나는 그냥 수능 공부할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역시나 그냥 수능만 하다가 AI한테 다 따라잡히는 그런 삶이 돼버립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변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본, 학습 자본입니다. 그래서 학습에 대한 복리를 쌓자. 돈이 아니라 학습에 대한 복리를 쌓자. 그러니까 돈이라는 국소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 부분에 돈 얘기를 굉장히 꺼냈죠. 근데 돈이라는 국소적인 단위보다도 돈을 벌자 이런 얘기보다도 경제나 투자, 세상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을 더 넓히자라는 거래요. 돈 하루에 100만 원 벌자. 뭐 이런 국소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전체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더 넓히는 학습.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20살 땐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매일 2시간씩 그리고 고정비로 쌓일 수 있도록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장률이 커리어를 결정하는 구간은 20대 초반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오늘의 주제였던 20살로 돌아간다면이란 주제에 맞췄기 때문에 20대 초반이라고 했는데 사실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합니다. 10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WEF에서는 2030년까지 핵심 스킬이 크게 바뀐다 라고 얘기했어요. 업데이트 능력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업데이트 능력은 한국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적응력이에요, 적응력. 우리가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무인도에 떨어뜨려 놔도 잘 사는 사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농담식으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응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이후에 또는 AI가 정말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대단하게 그리고 위험하게 그리고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할지 몰라요.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AI가 발전을 하고 있긴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AI의 구루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AI를 배우자. 물론 AI 배우는 거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 AI 자체를 배우기보다도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이 도대체 왜 변화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그 변화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세상이 또 변화될 것인지, 그러한 이런 프로세스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스스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생각의 루틴은 AI가 사실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진 못해요. AI는 정형화된 반복적인 것들을 현재로서는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것들도 AI가 잘하게 될 거예요. 비정형화된 것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예술에 가까운 것들, 글 쓰는 것들, AI가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생각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리로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한 2시간 정도는 스킬을 키우는데 우리가 고정비로서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캘린더를 많이 쓰는데, 구글 캘린더를 쓰시던지 뭐 애플 쓰시는 분들은 맥북에 또는 아이폰에 기본 캘린더가 있습니다. 거기 캘린더에다가 그냥 한 2시간 정도 내가 정말 시간 없다. 1시간 정도 30분 정도만 내가 캘린더에 그냥 박아 놓으세요.
운동처럼.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오후 9시부터 한 오후 10시, 저녁 10시까지 하루 1시간 정도는 무조건 운동 시간으로 빼놓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캘린더에다가 내가 하루 어느 정도는 시간을 무조건 빼두시길 바랄게요. 스스로와 약속하는 거죠. 근데 이 스킬, 여기에서 말씀드린 학습은 저는 책을 좀 권장드릴게요. 유튜브를 보시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 학습에 있어서 중요하긴 한데요. 그것보다 저는 제가 아까 스스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스스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적인 도구.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잘 움직이지 않고 나와 함께 스스로 생각해 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책과 그다음 노트 그리고 연필이나 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내가 생각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그때그때의 스스로의 생각을 책에다 기록한다라든지 아니면 노트에 기록하든지 아니면 요즘에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20살 분들, 20대 때 다이어리 많이 쓰시는 요즘에 다이어리 꾸미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이어리에다가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릴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자본을 볼게요. 두 번째 자본은 AI 시대 승부는 대체 불가보다 결합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I 시대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는 법. 근데 사실 대체 불가능한 인재 되는 거 이제 더 이상 이 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의 능력이 뛰어나졌으면 뛰어나졌지 더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AI가 인간을 대체했으면 했지. 그리고 AI가 더 나은 AI들을 대체하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대체 불가한 인재 되는 거, 그거는 조금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AI를 도구 개념보다 나와 함께하는 증폭기, 나를 증폭시켜주는 증폭기의 개념으로 활용하셔서 결합 능력을 여러분들이 잘 살려보시면 좋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AI가 일자리를 뺏는다.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AI를 쓰는 사람이 AI를 조금 안 쓰는 사람 또는 못 쓰는 사람의 일을 흡수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저도 제가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하고 그리고 개발자분들이나 마케터분들 또는 대표분들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마케터분들 중에서도 AI를 쓰시는 마케터분들 그리고 특히나 개발자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분들 중에서도 AI를 쓰시는 분들과 안 쓰는 분들의 이 작업 속도 자체가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AI를 쓰는 사람이 AI를 못 쓰는 사람의 일을 흡수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 확률은 점점 더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더 나은 AI의 일을 흡수하게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로봇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한 10단계 정도에 있는 AI, 10단계 정도에 있는 AI를 갖고 있는 로봇과 한 8단계 정도 개발된 AI를 갖고 있는 로봇, 10단계에 개발된 더 좋은 AI가 탑재된 로봇이 더 많이 쓰이겠죠? 그런 상황처럼 더 좋은 AI를 갖고 있는 사람 또는 로봇이 이를 많이 흡수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능력 3종 세트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리서치입니다. 아까 제가 책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그 능력을 키우게 되면은 읽고 요약하고 구조화하는 역량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를 보고 측정하고 검증하는 역량입니다. 현재 이 역량은 엑셀과 SQL, 파이썬이라는 도구로 많이 키울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AI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기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나만의 증폭기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을 설득하거나, 그 다음에 나 스스로 기록하거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쌓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타인과 얘기를 하는 거를 많이 상상하잖아요. 근데 AI 시대 때 점점 더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스스로 혼자 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과연 커뮤니케이션의 정의가 재정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타인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이지만 나 스스로 나와의 대화를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나와의 대화를 할 줄 모르는데 타인과 대화를 하는 게 과연 유효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를 여러분들 챗GPT나 뭐 클로드, 제미나이 쓰시는 데 있어서 이건 AI니까 뭐 사람이 아니니까 뭐 대화를 하는 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AI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커뮤니케이션 대상으로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AI와 대화를 할 때도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냥 막 대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내가 대화하는 것처럼 심사숙고하면서 대화를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실제로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실제 사람과 만났을 때도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와 소통을 할 때도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한번 소통을 해보시면은 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특히나 이 대학교라는 걸 지내왔던 시대 사람들은 이 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나는 전공이 뭐 컴퓨터공학부니까 나는 문과 잘 몰라. 나는 문과 계열이다 보니까 이과 잘 몰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전공 의미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 지금도 전공에 대해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뭐 전공 어떤 사람만 뽑겠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특히나 대기업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전공에 따라서 사람들을 뽑는데 정말 아니란 기업들이죠. 네. AI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공을 따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런 세 가지 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으면 결국엔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AI는 이러한 결합들을 계속해서 가속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자본입니다. 스펙이 아니라 증거를 쌓자. 자, 우리가 요즘에 보니까 종로에 토익 학원, YBM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직도 토익 학원 많이 성행을 하더라고요. 더 이상 토익 의미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경제학과 월 한계 이 두 가지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채용의 무게 중심이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자격증에서 학벌로 이동했고 학벌에서 결과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에서 전략은 프로젝트를 월 한 개씩만 해보자. 월 한 개씩만 하면 1년에 12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미니 프로젝트, 리서치 노트, 리서치 노트라고 하면 노션 같은 거. 네, 노션에다 기록할 수 있는 거 있죠? 리서치 노트, 나만의 리서치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챗GPT와 어떠한 소통을 했고, 어떠한 연구를 이어나갔는지. 연구라고 하면 거창한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챗GPT한테 어떤 질문을 했고, 그 GPT가 답변한 거를 내가 어떻게 가공했는지. 틀려도 돼요. 틀려도 충분히 되니까 내가 그 가공해 나왔던 그 과정들을 노트에다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쌓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내가 완벽한 답변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쌓아나가는 그 과정 자체를 매일매일 기록한다라는 거. 그거에 집중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쌓음이 계속해서 쌓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익숙해진다라고 하면은 자동화하고 데이터 분석까지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내가 자동화하고 데이터 분석 잘 모른다. 그럼 이것 또한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 그래서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반복적으로 개선하면서 같은 주제를 깊게 파보자.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에 관심이 많어. 그럼 커피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처음에 생각하면 스스로 생각하면 잘 모를 거예요. 그럼 책을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커피 관련된 책을 읽어보는 거죠. 커피 업계에서는 어떤 것들을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도서관의 책을 보고 읽어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야 되겠네? 이런 문제점들이 좀 보이네? 그러면서 자동화해야 될 것들. 그리고 커피를 보다 보니까, 커피는 어떤 원두가 있고, 그리고 어떤 기계를 사용하고, 그 기계를 활용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어떤 기계를 사용했던 것들을 어떤 원두를 더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데이터로 쌓이는 거고, 그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분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그거를 외부로 공개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드백,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죠. 제가 요즘에 커피 관련된 글을 쓰고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거죠. 네. 그게 하나의 또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투자 영역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현금 흐름, 나만의 현금 흐름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네. 자, 그래서 근데 현재 한국 20대 변수가 있습니다. 구조적 진입 장벽에 대해서 대응법, 정면 승부를 한 개 하고 우회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의 고용 지표와 체감 압력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면 승부. 진짜 가고 싶은 업과 직무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해보실게요. 그리고 두 번째, 우회로 두 개가 있습니다. 인접 스킬과 인접 직무로 진입부터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부터 먼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는 나만의 업무를 먼저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데이터나 CRM 자동화, 리서치로 풀어나갈 수 있고, 기획이라고 하면은 SQL과 사용자 인터뷰, 리서치 기록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요. 이거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우회로라고 하면은 비겁함이 아니라 나만의 보급로 전략을 꾸려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건데, 나만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그 판에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그 판에 들어가야지 그 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부한 것을 통해서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이 판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 판에 들어가 봐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20살에게 연결되는 핵심 기업 5가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자, 요즘에 그 AI와 연결되는 것들, 플랫폼과 클라우드, AI 인프라, 데이터 흐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과 클라우드, 업무 자동화, 이거와 연결돼서 문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역량을 키우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미국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은 어떤 흐름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주요적인 역량들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참고하기 위함이에요. 이 기업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기업들은 어떤 것들을 지금 발전시키고 어떤 것들을 원하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그리고 비용이나 성능에 대한 감각, 이걸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실험이나 측정, 제품화하는 것들을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컴퓨팅,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 이거는 이 컴퓨팅이나 인프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거는 구글에다 검색해 보셔도 금방 나오긴 할 텐데, 이것도 AI와 검색을 통해서 내가 컴퓨팅에 대해서 한번 쉽게 이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챗GPT와 한번 얘기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A/B 테스트나 지표 기반 의사결정,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를 좀 주요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은 어디에 취업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현재 시장에서 생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IMF는 AI 투자, 기술 섹터가 현재 성장의 동력이면서 기대가 꺾이면
투자 감소, 시장 조정 리스크도 경고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30일 플랜을 제가 한번 예시로 한번 짜드릴게요. 루틴, 산출물, 피드백 이 세 단계예요. 첫 번째 주에는 관심 산업에 대해서 한 개 정하고 리서치 5개 요약 10줄 정도로만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그럼 데이터 미니 과제, SQL이나 스프레드시트로 검증해 보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주에는 AI로 자동화를 한번 해보는 거죠. 요약과 대시보드, 리포트 템플릿 이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번째 주에는 노션이나 블로그, 깃허브에다가 공개를 해보시고 피드백을 한 3개 정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 무슨 단어인지 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그대로 입력하셔서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물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이렇게 정해드린 거에 대해서 물론 20살인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20살인 경우에도 이거 다 몰라요. 근데 제가 일부러 왜 모르는 걸 전달드리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질문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질문을 스스로 입력하고 그 질문을 스스로 정답으로 어떤 해답이 있는지 찾아나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기회를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핵심은 공부했다가 아닙니다. 남겼다, 만들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남기면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미니버핏 랩의 결론도 말씀드리면 시스템, 복리, 기록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스킬, 복리, 루틴 매일 2시간. 두 번째로 AI를 증폭기로 사용하자. 결합 능력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자, 세 번째 스펙보다 증거가 중요하다. 월 1개 결과물. 네 번째 정면 승부 1개와 의회로 2개가 필요하다. 자, 다섯 번째, 건강과 관계, 기록을 자본으로 관리하자. 네. 제가 아까 조금 얘기를 적당히 하긴 했는데 20살 때부터 인간의 노화는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팔굽혀펴기 10개, 앉았다 일어났다 10개만 하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점차 점차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걷기나 달리기, 슬로우 조깅 많이 요즘에 하잖아요. 그거 한 5분이나 10분 정도만 하시길 바랄게요. 그것만 하셔도 20대 때부터의 건강은 충분히 책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한 줄은 복리는 돈보다 습관에 먼저 적용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습관을 만들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를 꼭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20살로 돌아간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을 나는 해보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나신 분들은 과감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미니버필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